자, 오늘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려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폭등했어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를 넘었고요. 국내 기름값도 리터당 2,000원 돌파가 눈앞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큰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현지 시간 3월 27일 국제유가가 또 크게 올랐습니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112.57달러를 기록했어요. 전장 대비 4.2% 오른 겁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도 배럴당 99.64달러로 5.5%나 치솟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2022년 7월 이후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랐던 그때 이후로요. 거의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요. 브렌트유 가격이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 이후로 53% 올랐습니다. WTI도 같은 기간 45% 상승했고요. 한 달 만에 유가가 반이 더 올라버린 거예요. 전쟁 전에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110달러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다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원래 기한이었던 걸 4월 6일까지 10일 연장했어요. 시간을 좀 더 준 건데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이거 쉽게 안 끝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더 커진 거죠. 실제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밝혔어요. 이란과의 전쟁이 앞으로 2주에서 4주 더 지속될 거라고요. 미국 언론 악시오스가 이걸 보도했는데요. 시장 입장에서는 최소 한 달은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병력에다가 보병과 기갑부대 등 10,000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경고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국 항구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요. 실제로 컨테이너선 3척이 혁명 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받고 회항했는데요. 이 중 2척이 홍콩 선적 선박이었습니다. 중국 관련 선박까지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해협 봉쇄가 빨리 풀릴 거란 낙관론도 후퇴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해상 원유와 LNG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해요. 그런데 3월 2일 이후 선박 통행량이 정상 수준 대비 95% 이상 감소한 상태거든요. 사실상 막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병목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사적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27일에 이란 중부에 위치한 실험용 중수로 시설이 공습을 받았고요. 남서부 후제스탄 제철소와 중부 이스파한의 모바라케 제철소도 공격받았다고 보도됐어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걸프 해역 국가의 시설을 목표로 보복 공격을 벌였습니다. 전문가들 전망도 어둡습니다. 원유 거래 자문사 리터부시앤드웨지 소시에이츠는 투자자 메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병력 10,000명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면서요. 원유 시장이 트럼프의 유화적 발언과 낙관적 어조의 면역력을 키워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시장은 더 이상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맥쿼리 그룹은 전쟁이 조만간 수습되면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겠지만요. 한동안은 전쟁 이전 수준을 웃돌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만약 전쟁이 6월 말까지 장기화할 경우에는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0달러요. 지금의 거의 2배예요. 자, 그러면 이 국제유가 폭등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바로 기름값이에요. 지금 주유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3월 27일 0시부터 석유 제품 2차 최고 가격이 적용됐어요. 이게 뭐냐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정유사가 그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 거죠.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2차 최고 가격은 리터당 기준으로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1차 때보다 세계 석유 제품 모두 210원씩 올랐다는 거예요. 1차 최고 가격은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적용됐는데요. 그때는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거든요. 최고 가격 자체가 210원씩 오른 셈이에요.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7일에요.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40.6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1.25원이 급등한 건데요. 26일에는 전일 대비 상승폭이 0.41원이었어요. 하루 만에 상승폭이 0.41원에서 21.225원으로 뛰었습니다. 50바에 넘게 뛴 거예요. 경유도 마찬가지로 리터당 1,836.18원에 전날보다 20.38원 올랐습니다. 부산도 같은 흐름인데요.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1,818.55원으로 전날보다 15.72원 올랐고요. 경유는 1,815.9원으로 16.45원 상승하면서 다시 1,8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 집계에 따르면요.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약 35%가 전날 대비 판매가를 인상했습니다. 3,674곳이에요. 특히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주유소도 13%에 달했어요. 1,366곳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주유소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 기름은 1차 최고 가격에 사들인 거거든요. 더 싼 가격에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2차 최고 가격이 적용되자마자 바로 가격을 확 올리면요. 싸게 사놓은 기름을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이게 부당이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전국 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2차 최고 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요.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석유공사 알뜰 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요.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만 걸려도 바로 계약 해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최고 가격제가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거지 주유소 판매액에 상한을 두는 게 아니에요. 주유소가 공급가의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서 파는 구조기 때문에요. 실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정부도 이에 대응해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어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7%에서 15%로 늘었고요. 경유는 10%에서 25%로 늘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내린 겁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앞으로 기름값 추이를 보면요. 휘발유 가격은 이미 지난 10일에 리터당 1,906.95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가 한번 내려왔는데요. 25일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어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름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월 평균 주유량이 약 120리터인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요. 전쟁 전 기름값이 리터당 1,600원대였을 때와 비교하면요. 지금 1,840원이면 한 달에 약 28,800원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기름값이 2,000원까지 가면 월 48,000원이고요. 연간으로는 57만 6천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런 전쟁과 육아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어요. 이른바 개미들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ITF는 줄이고 개별 종목을 직접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등에 따르면요. 이달 2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ITF 순매수 규모가 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거래일이 이틀 남았다는 걸 감안해도요. 지난달 개인 ETF 순매수액인 9조 8,657억 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지난 1월 순매수액이 14조 9,765억 건이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9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3월에 코스닥 지수를 활용한 액티브 ETF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요. 전체적인 ETF 매수세는 확실히 꺾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개인들이 ITF에서 빠진 돈이 어디로 갔느냐.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개별 종목으로 갔어요.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35조 6,32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가 한 달에 3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기록을 깨버린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월이요. 그때 기록이 22조 3,384억 원이었거든요. 그걸 훌쩍 넘어버렸어요. 무려 13조 원 이상 많은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어요. 첫째, 반도체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ETF처럼 시장 전체를 사는 것보다요,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골라서 집중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이른바 똘똘한 한 주 전략인 거예요. 둘째,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분석이에요. 전쟁 뉴스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이잖아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적극적인 매매를 하려면요, 개별 종목이 더 유리한 거죠. 실제로 개인들의 ITF 단타 매매도 늘었어요. ETF 매수와 매도를 합한 거래 금액이 3월에 218조 원인데요. 1월 182조 원, 2월 196조 원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순매수는 줄었는데 거래 금액은 늘었다는 건요, 사고 파는 회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단타 매매가 늘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서 ITF 총 순자산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ETF 총 순자산이 지난달 27일에 387조 6,42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달 26일 기준으로 374조 6,788억 원으로 줄었어요. 약 13조 원이 빠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변동성이 큰 장에서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건 수익도 클 수 있지만요, 손실도 그만큼 클 수 있거든요. ETF가 분산 투자 효과를 주는 반면 개별 종목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으니까요. 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하루아침에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이란 전쟁이에요. 전쟁이 유가를 밀어올리고 유가가 기름값을 끌어올리고요. 이 불확실성이 투자 시장까지 흔들고 있는 거죠. 결국 전쟁의 향방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말대로 2주에서 4주 안에 전쟁이 정리되면 좋겠지만요. 만약 장기화될 경우엔 유가 200달러 시대도 대비해야 할 수 있어요. 기름값 3,000원 시대도요. 오늘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